때는 조선 세조 시절 경복궁의 가장 깊고 후미진 후원에는 동트기 전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 궁궐의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술이었습니다. 소희의 하루는 동궁마마의 변기를 비우고 더러워진 걸레를 얼음장 같은 냇물에 헹구고 수라간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치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냄새나고 굳은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코를 막고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고 심지어 같은 처지의 무술이들조차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따돌렸습니다. 잿물과 음식물 찌꺼기에 절어 꾀죄죄한 행색과 헝클어진 머리, 얼룩덜룩한 얼굴 때문에 그녀의 본래 모습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쯧쯧, 저리 천하게 태어난 팔자도 드물 것이야. 평생 저렇게 살다 죽겠지? 그런 비아냥에도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궐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나라 안에서 가장 용하다는 관상가 김대감이 임금의 명을 받고 입궐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관상학을 연구한 대가로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의 과거와 미래, 나아가 가문의 흥망성쇠까지 꿰뚫어보는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의 관상을 봐주고 궁을 나서던 김대감은 우연히 후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쏟아 젖은 땅을 닦고 있던 소희가 잠시 허리를 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따스한 봄 햇살 한 줄기가 소희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그 모습을 본 김대감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혼잣말. 저것은. 저 더러운 행색 속에 저런 기운이. 내가 헛것을 보았나. 김대감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남루한 무수리의 모습이었지만 햇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이마와 눈매, 코와 턱으로 이어지는 선에는 믿을 수 없는 기운, 즉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위험 있는 양반의 모습에 소희는 겁을 먹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소희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총명하고 깊은 눈빛과 고귀한 골격을 확인한 김대감은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잣말. 틀림없다. 이것은 하늘의 자손, 용의 상이다. 어찌 이런 천한 곳에 이런 일이. 천한 무수리에게서 왕후 혹은 그 이상의 관상이 보인다는 사실을 발설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희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관상 인생을 통틀어 처음 보는 대귀한 상이 왜 하필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김대감은 결국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관상가인 박 선생을 찾아가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 내가 며칠 전 궁궐에서 참으로 기이한 것을 보았네? 대감께서 기이하다 하실 정도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후원에서 일하는 한 무수리를 보았는데 그 아이의 관상이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상일세. 예. 무수리가 국모의 상이라니요. 대감께서 과로하여 헛것을 보신 게 아니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내 평생 이런 관상은 처음이야. 문제는 입이 가벼운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다른 이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무심코 흘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김 대감께서 궁궐 무수리에게서 왕후의 관상을 받다지 뭔가. 이 말은 순식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 신비한 무수리가 있다더라 돼서 사실은 그 무수리가 숨겨진 왕족의 핏줄이라더라까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습니다. 소희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시기,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를 향해 꽂혔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궁궐의 담을 넘어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 데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문이 주인공이 대체 어떤 아이인지 내 직접 한번 봐야겠다. 그 아이를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평생 가본 적 없는 높고 화려한 곳으로 불려간 소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데비마마는 더럽고 초라한 행색의 소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소문이 무술이더냐? 예, 데비마마. 소희는 아무것도 모릅냐.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기계와 뼈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데비마마는 소희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 다시 데려오너라. 잠시 후 목욕을 마치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소희가 다시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겹겹의 때를 벗겨낸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아름다웠으며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타고난 기품과 우아함이 흘러넘쳤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정말 그 무술이란 말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구나. 데비마마 역시 크게 놀라며 관상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굳은 일을 하는 무술이가 아니었습니다. 데비마마의 명으로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게 된 소희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가르치는 상공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총명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소희는 궁궐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침내 데비마마는 그녀를 무술이 신분에서 면천시켜 정식 궁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신분이 높아졌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처럼 천대받는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폈고 이는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너희들도 희망을 잃지 말 거라.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 법이니 그날을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희는 본래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며 어린 시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궁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침 그 가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면서 소희는 하루아침에 궁녀에서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로 신분이 복권되었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는 소문은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소희의 지혜와 인품에 깊이 감명받은 젊은 효린 대군이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 여인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나의 배필이요. 신분이 아닌 그 사람의 그릇과 덕을 보아야 할 것이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한편의 기적과도 같은 혼인식이 거행되던 날, 온 백성들이 이 놀라운 운명의 역전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소희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 관상가가 보았던 바로 그 고귀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보구려. 관상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대군의 부인이 된 소희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우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휼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관상가 김대감은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관상학의 깊은 신비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덕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 여인의 얼굴에서 본 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만백성을 이롭게 할 큰 덕이었던 게야.
세월이 흘러 소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이나 겉모습만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누구에게나 숨겨진 가능성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관상가의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시대의 인식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고난 신분이 아닌 갈고 닦은 인품에 있으며,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나눔과 덕행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소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